제가 어렸을 때 냉면이 얼마였냐면 100원! 100원이라니요! 아, 200원? 100원 아니에요. 100원이라니. 제가 어렸을 때 냉면이 한 3,000원? 3,000원이요? 그럼? 그래도 엊그제예요, 엊그제. 몇 년도생이십니까? 저 01년생 저희는. 아빠. 뭔데? 아 네, 뭔데? 답 아닌 것 같아. 그럴듯하게 썼어. 아, 웃긴 걸 써놨어 진짜. 주가 변동 없으니까 주가 변동 없음. 오늘 배우면 되지. 그치, 다 알게 되겠지? 아이고, 이번 학생들도 두 분 합쳐서 한 개 맞았네요. 걱정이 큽니다. 다만 우리 세은 학생 이렇게 써왔습니다. 기분이가 째져요. 제 기분은 별로 안 째지네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형소군은 굉장히 어려 보여요. 네, 어립니다. 몇 살이세요? 24살입니다. 어우, 10대인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임세은 양은 프리랜서. 아, 네, 맞습니다. 특이사항은 매경 테스트. 오, 네네. 와우. 땄습니까? 아, 그 따다가 도전해봤다. 한 훑어봤다. 훑어봤다. 아, 그것만 해도 훌륭하죠. 자, 우리 형소군은 예술대 휴학생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너 사랑해도 되니? 안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밀접하게 느끼는 주제예요. 바로 오늘의 주제는 물가입니다. 요즘 물가 어떤 것 같아요? 높아요. 아, 저는 오늘 점심에 삼각김밥 먹고 왔습니다, 선생님. 왜요? 아, 비싸가지고 14,000원짜리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14,000원? 네. 제가 어렸을 때 냉면이 얼마였냐면 100원! 100원이라니요! 아, 200원? 100원 아니에요. 100원이라니. 제가 어렸을 때 냉면이 한 3,000원? 3,000원이요? 그럼? 그래도 엊그제예요, 엊그제. 몇 년도생이십니까? 저 01년생 저희는. 아빠. 01년에도 사람이 태어났군요. 지난 3월에 사과, 배, 과일 대란이 있었어요. 얼마나 올랐냐? 사과가 88%, 배가 88%? 또 88%. 과일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요즘에 물가 때문에 살기 힘든다는 말이 정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다 그러면 정부가 발표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이 얼마였냐면은 지난 3월 기준으로 3.1%가 나왔어요. 높게 오른 거예요? 낮게 오른 거예요? 낮게 오른 거 아닌가요? 그쵸. 요즘에 우리가 느끼는 것 치고는 아까 막 사과 88% 올랐다며? 근데 우리 소비자 물가는 3.1%밖에 안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소비자 물가를 어떻게 구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사냐 마냐. 오, 비슷해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물건을 한 400개 정도 대표 물건을 취합을 합니다. 이걸 다 취합을 해서 이거의 평균을 낸 거예요. 사과나 배는 88% 올랐는데 어떤 거는 많이 안 올랐어요. 자,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가 3.1% 이렇게 낮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우리가 좋아하는 아파트 가격은 물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물가에 안 들어가요. 부동산은 안 들어갑니다. 생활에 밀접한 게 부동산인데 부동산을 물가에 안 넣으면 어떡하냐? 네. 대신 넣어주는 게 있습니다. 전세, 월세, 요 가격의 변화는 넣어줘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거를 물가에 넣어주면은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뒤죽박죽? 뭐 완전 춤을 춘단 말이에요. 수급에 따라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을 포함한 정부에서는 이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근데 물가에는 아까 전에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 같은 거 뺐지만 그 외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품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석유라는 게 있어요. 유가. 그래서 조금 어려운 개념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건데 농산물이나 원유를 빼고 한 또 다른 물가를 우리가 근원 물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물가가 뭐냐를 했을 때 근원 물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물가와 정부 당국의 움직임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통화 정책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뭔 정책이요? 통화 정책이라는 게 뭔지 얘기해 볼 텐데 물가가 이렇게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은 이걸 컨트롤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중앙은행? 정답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물가를 올리거나 내리는 역할을 해요. 중앙은행의 제1 목표가 물가를 잡는 게 그 기관의 존재 이유에 가까워요. 그럼 중앙은행이 뭐를 조절해서 물가를 잡아요? 금리? 와, 진짜로? 네가 확실히 시험을 준비했구나. 맞아요. 이 금리라는 거를 올리고 내리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은행 예금 금리가 올랐어. 은행에 넣고 싶어요, 안 넣고 싶어요? 금리가 오르면 별로 막 썩 안 넣고 싶을 것 같은데. 금리가 오르면 예금에 아, 넣어야지. 은행 예금이 금리 20% 주는데 넣을 거야, 안 넣을 거야? 넣어야죠. 넣어야지요. 내가 지금 먹고 싶은 짜장면이 저기 있어. 먹으려고 했는데 어떤 신용은행이 갑자기 미쳐갖고 20%짜리 예금 금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짜장면을 먹을 거예요? 예금을 들을 거예요? 예금을 들어야죠. 예금을 들어야죠. 20%가 나왔는데 이제 나중에 먹자.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알 것 같아요. 시중에 있는 돈이 어떻게 됩니까? 은행으로 흡수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짜장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듭니다.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요. 내려가겠네. 내려가. 내려가게 되죠. 이 원리를 활용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합니다. 이 정책을 통화정책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보통 물가가 내려가는데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오른다. 이 현상을 뭐라 그러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더 쉬운 거부터 할게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뭐라 그럴까요? 인플레이션. 그러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현상, 아웃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걸 디플레이션이라 그래요. 경제가 성장률은 어려운데 물가는 올라가는, 이거를 무슨 플레이션이라고 할까요? 힌트 주세요. 스태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저 진짜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이런 때가 오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 조금만 어려운 말을 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아까 전에 물가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석유 가격이나 사과 가격 같은 이런 공급적 요인들이 오르거나 내리면은 중앙은행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야, 석유 가격 내려라 하면 내려줍니까? 아니요. 내려지죠. 안 내려줘요. 요즘 한국은행의 고민이 사실은 여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주변을 보세요. 뭐가 많아요? 전쟁이 그렇게 많아요. 아이고. 게다가 요즘에 보면은 또 막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워요. 이렇게 싸우면 또 물가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서로 무역 장벽 관세 이런 거 붙이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되는 거는 사실은 평안하고 서로가 사이가 좋고 물 흐르듯이 흘러갈 때 물가가 내려가는 건데 싸워, 다퉈, 무슨 일 있어 이러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요즘엔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생활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거의 마지막인데 네. 한 발만 나가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물가를 가장 많이 올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해외여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더라? 우리나라는 환율에 엄청나게 민감한 나라입니다. 여행을 자주 가서? 그것도 있고요. 수입. 먹는 거 수입해, 에너지 수입해. 이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물론 수출할 땐 좋지만 수입하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다 올라가는 거. 게다가 이거는 특정 품목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품목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환율은 물가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비싸면은 선생님은 유튜버시니까 월급을 저 달러로 받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글 형님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메리카 기업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오르면 저는 수입을 달러로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지 않나요, 선생님? 저 같은 서민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밤에 잠이 안 와요. 제가 잠 못 이뤄. 환율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제는 조절을 해도 저 나라가 그렇다는데 저 나라를 우리가 조정을 할 수는 없어요. 진짜 대박이다. 진짜 많은 걸 알아간다. 오늘 물가에 대한 수업은 끝났고 퀴즈도 너무 쉽다. 아까 다 배운 거예요 진짜. 문제는 총 3문제입니다. 내가 상을 받고 말 거야.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변동성이 심한 농산물이나 유가를 빼고 가장 중요한 물가라고 정부나 한국은행이 쳐다보는 가장 정답! 아직 기다려. 옆에 안 썼어요. 보여주면 안 돼. 무슨 물가일까요? 코어! 근원 물가. 두 분 다 정답. 수준이 너무 높은데 한 방에 맞추는데.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거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했어요. 경제의 성장률은 내려가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경제가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건 아까 전에 세자라 그랬죠. 스모모플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야. 두 분 다 정답입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는 추리 문제에 들어갑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까요? 올릴까요? 하나, 둘, 셋! 올려요. 내려요? 올려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립니다. 올려서 잡아갑니다. 예. 정석우. 떡상이 눈앞에 안 돼! 왔지만 플러스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행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한 방으로 역전 가능합니다. 마지막 이행시. 오늘의 주였던 물가. 저 먼저 하겠습니다. 물! 물어보지 마! 가! 가장 잘생긴 건 슈카쌤이니까! 저 아까 상장 있었죠? 이미 결정됐네. 아이고 우승자는 뭐고 주세요. 예, 뭐 가장 잘생긴 건 누구라고요? 슈카쌤!
포기? 물리친다. 가! 가 그냥. 예, 갔습니다. 예, 갔고요. 그대는 떡상 세은양 와서 받아가세요. 물가라는 수업 아예 그냥 개념조차 사실 듣기가 힘들잖아요. 저희 또래에는. 근데 오늘 기회를 통해서 너무 유익했고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어떤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직장을 가지게 되면은 관심이 많이 갈 거예요. 세은양은 어땠어요? 이게 그냥 물가가 왜 오르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냥 뭐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싸 이건데 슈카쌤이 되게 쉽고 또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뭔가 되게 재밌었어요. 네, 역시 오늘 떡상을 받으신 이제 세은양 다운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물가, 소비자 물가 또 왜 우리가 이게 본격적인 물가 상승기가 왔는지 또 우리가 느끼는 거와 숫자가 왜 다른지 알아봤는데요. 물가가 하루빨리 좀 안정화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